자, 그냥 가자.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일의 정의를 살펴봤는데 가장 일반적인 일의 정의로 다음과 같은 일의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었어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빗면 방향에 대해서 자, 세타라는 각도로 이동 방향에 대해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물체를 S만큼 변이를 시켜줬다라고 해요. 자, 이때 이 힘을 두 방향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 면의 수직한 방향에 그리고 면의 나란한 방향 두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분해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란한 방향의 힘을 fx라고 할 때 fx는 f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했고 y성분의 힘은 fy인데 이게 f 사인 세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x방향에 힘이 한 일은 fx 곱하기 동거리 s가 되니까 얘는 fs 코사인 세타라는 일이 돼 버렸고요. 자, 그리고 y 성분의 1은 y라는 힘이 작용하지만 이동거리가 y 방향으로는 없지요.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0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1은 X방향의 힘이 한 1과 Y방향의 힘이 한 1의 합이 돼 버리고요. 얘는 FS 코사인 세타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일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재미난 걸 한번 살펴볼까? 일이 0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 중학교 3학년 내신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이 0이 되는 경우를 많이 물어봅니다. 지난 시간에 과학에서의 일이 아닌 경우, 과학에서의 일의 경우 구분을 하는 방법 얘기했죠.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여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일을 해줬다라고 얘기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은 모두 다 일이 아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표현 해줬고 이번에는 일이 0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일 구하는 식을 W는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썼지요. 맞아요? fs 코사인 세타라고 썼는데 자, 얘는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경우 f가 0인 경우가 되겠다. f가 0인 경우 채빈이는 몇 시간 뭐 하나씩 떨어뜨리는구나. 자, 그러면 f가 0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볼까? 이런 경우야. 마찰이 없는 면에서 준혁이도 채빈이 되려고? 마찰이 없는 면에서 마찰이 없을 때 물체를 단지 이동시키는 경우야. 자, 이렇게 이동만 시킬 때 일이 0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마찰이 없다라고 했는데 마찰이 있는 경우의 일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찰이 있는 경우의 일. 마찰이 있을 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마찰이 있을 때의 일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죠.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바닥과에 마찰이 있다라고 해. 힘을 줘서 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한 만큼 이상의 힘이 당겨졌고 이때 물체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뒷방향으로 무슨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지?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지. FK라고 하자.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 이때 두 힘의 R자 힘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마찰이 있을 때 일은 W는 F 외력이지 곱하기 S만큼 이동했다라고 할 때 마찰력의 크기가 외력과 항상 같기 때문에 얘는 FK 곱하기 S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이게 무슨 마찰력이라고? 운동 마찰력이라고. 그러면 이 운동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데 마찰이 없대. 그렇다면 외력이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따라서 일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라고 해. 단지 이동만 시킬 때는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찰이 없을 때 물체를 단지 이동시킬 때는 일이 0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S가 0이 되는 경우에 이동거리가 없대. 얘는 이렇게 보자. 아무리 밀어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물체의 한 일이 0이 된다라고 해.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런 경우 있다. 물체를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경우.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작용하고는 있지만 이동을 한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일이 0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경우야.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세타가 90도라는 얘기지.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한 경우에는 일이 0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예로 이런 예를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물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는 경우야. 힘을 작용하는데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지? 무게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지. 무게는 지표면에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이지. 근데 앞으로 걸어갔단 말이야. 그렇다면 수직이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도 있고 힘도 있지만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한 일의 크기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한편 수직항력이 하는 일, 수직항력은 면이 물체를 위로 떠받치는 힘이죠. 위로 떠받치는 힘이야. 겸이 또 시작됐다. 겸아, 영지연 페퍼 다니면 뭐하니? 영재학교 가든 과학고 가서 내신 바닥 치면 어떡해? 좋은 대학 못 가잖아. 응?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 선배들을 보면 영재학교는 글쎄, 영재학교 애들은 그렇게 막 선생님 가르치는 애들이 엉망진창인 애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데, 과학고 이제 특히 많은데, 과고가 근데 창피하다. 이하고 나서 영재학교 한 명도 못 갔네. 여기 오기 전엔 선생님 가르치는 애들의 비율이 영재학교 80% 과학고 20%였는데
일반 학교도 막판에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한 애들, 걔네들도 못 가도 유니스트는 갔는데, 일반고 애들도 유니스트, 포스텍 이쪽에 갔는데, 과학고가 인생의 목표더라고. 애들이 입학했어, 목표가 이루어졌네? 그럼 새로운 목표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끝이야. 과학고 가갖고 입학만 하고 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런 경우가 생겼더라. 장군 다녔던 아이인데, 합격표에 장군 다녔던 아이인데 진과 갔다가 자퇴했어, 얼마 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 인천과학고 장군에 안 다녔던 아이인데 벌써 그 학교는 3명이 자퇴했대. 인생에 목표가 없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지. 나쁜 애들이야. 왜 나쁜 애들이라는지 알아? 여기는 추가 합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기회를 뺏어버린 거잖아.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기회를 뺏어버린 거잖아. 애초에 그냥 안 쓸 거면 쓰지 말든가. 안 그래? 나쁜 친구들인데 아무튼 인생의 목표 끝인가 봐. 가서 또 열심히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들을 안 하고 그냥 땡가땡가 놀아. 그런 애들이 제법 많아. 제법. 옛날 선생님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운영하던 학원에서는 과학고 써서는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 몇 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습성을 알잖아. 너는 과학고 가지 마. 막 상담을 한단 말이야. 넌 과학고 가지 마. 과학고 가면 너 큰일 나. 너 힘들어지니까 가지 마. 가지 마 하는데 가갖고 힘들어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그 결과 옛날에는 과학고 졸업해도 못해도 한양대는 갔거든. 에리카 말고 한양대 본교, 서울에 있는 거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 본교를 갔는데 말이야, 요즘은 에리카도 떨어진대. 에리카는 저기 안산에 있는 캠퍼스야. 거기도 떨어질 정도야, 과학고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대학교도 요즘 쉽진 않아. 수원에 있는 군민대학교도 가고, 진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갔던 학교 중에 하나가 건국대학교. 그런 정도로 많이 떨어졌단 말이야. 가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좋은 학교가. 저도 과학고 졸업했으면 이스트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스트 연대고대는 가야지, 열심히 해서. 근데 지금 우리 겸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부족해. 이게 2번째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2번째 기회를 지금 발로 차려고 하는 것 같아. 3학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것도 안 그래. 3학년 때 되면 또 그래. 영재원도 선생님이 알기로는 끝나고 충분히 올 수도 있는데, 와갖고 2, 3교시는 들을 수 있는데 전혀 싫은가 봐. 너 서부교육청 근처에서 하지 않아? 그 어디서 해? 아니 어딘데? 서구청, 서부교육청. 그쪽에서 이쪽으로는 버스 많어. IRT인가 뭔가 되게 빠르게 오는 거 있잖아. 신호 다 혼자 뚫어버리고 오는 버스도 있고 많은데, 거기서 한 번만 갈아타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집에 가버리더라고. 제 6시쯤 끝나면 그냥 집에 가버려. 안 오고. 보통 6시면 끝나잖아. 무슨 8시에 끝난 영재원이 어디 있어? 봉사활동을 한다고? 거기서? 무슨 봉사활동? 한 달에? 아니면 매번? 매번 8시간씩 준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3시간이잖아. 2시간이지? 7시 반까지니까. 봉사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 시간이야 뭐 학교 주변 청소하는 것만 갖고도 과학고 충분히 가던데. 공부를 안 해서 탈이야. 자, 한편 구심력이 하는 일. 구심력은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었잖아, 그지? 구심력은 운동 방향과, 즉 원의 접선 방향과 항상 수직하기 때문에 구심력이 하는 일 또한
0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0이 되는 경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의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 번호가 겹쳤다. 이거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번호로 할게. 번호가 우연히 4번이 됐어. 이 4번과는 다른 4번이야. 바꿨을까?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일이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대학교 1학년 과정까지 많이 사용하는 일의 단위까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그 외에도 일의 단위가 더 있는데 요거까지만 얘기해 볼게. 자, 첫 번째 일의 단위로서 J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줄이라는 단위를 쓴다. 그러면 1줄이라는 크기는 뭐가 돼 버리니?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1뉴턴의 힘으로 자, 힘의 방향으로 (1m만큼) 이동시킬 때 1m만큼 이동시킬 때 그 힘이 한 일이다. 이걸 1줄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1줄은 1뉴턴 미터다 라고 해. 또는 얘는 1kg 제곱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고 한다. 이걸 1줄이라고 해요. 오케이. 또한 중력의 단위로 자, 킬로그램 힘 미터라는 단위도 쓸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줄로 나오는데 옛날 책이나 영재 대비 책자들을 보면 이렇게 쓰는 단위 많이 쓰여요.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 킬로그램 힘 미터다 라고 읽어주고 있어요. 자, 1kg 힘 미터는요, 말 그대로 질량이 1kg인 물체를 1m 들어올리는 데 한 일이야. 중력에 대한 일이니까 중력 단위라고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kg 힘은 몇 뉴턴에 해당하지? 9.8 뉴턴에 해당하지. 9.8 뉴턴 미터가 되니까 얘는 몇 줄이야? 9.8 줄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일의 단위라고 합니다. 세계 단위로 에르그란 단위도 있는데 여기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합력이 하는 일과 분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인규 같았으면 어땠을까? 인규 같았으면 어땠을까? 빨리 다녀와. 인규가 간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아니, 물 먹으러. 참, 뭐 이놈의 시기. 수업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신입생이라 봐준다. 작년 이맘때쯤 등록 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그럼 1주년 기념 맛방 맞아야지. 1주년 기념 맛방. 3월 2일에 왔어. 지났어 이미? 그럼 소급 적용. 아니 왜? 내가 너보다 선배. 맞아. 얘 토요일에 한 번 왔었어. 토요일 특강. 자, 그러면 일의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력이 하는 일과 분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책하고 좀 구성을 다르게 할게요.
일단 좌표를 설정해 보자. 좌표를 설정해 보자. 자, 여기 X축과 Y축이 있어요. 여기 힘 F1이 있어요. 자, 이쪽에 힘 F2가 있어요. 자, 이때 F1의 분력을 살펴보면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 성분을 갖지? F1X를 갖고요. Y 방향으로 얼만큼을 갖지? F1Y만큼을 갖는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F2의 성분을 살펴봤더니 F2는 X 성분이 얼마가 되지? F2X야. Y 방향의 속력은 뭐가 되지? F2Y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물체를 얼마큼 변이시켰다 할까? X 방향으로만 이동시켰다라고 할게. 델타 X만큼 이동시켰다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렇다면 F1이 하는 일 W1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 버리지? F1X 곱하기 델타 X만큼 되겠지. 또 W2를 살펴볼까? W2는 F2X 곱하기 델타 X라고 쓸 수가 있대요. 그렇다면 전체 한일 W는 W1 플러스 W2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지? F1X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F2X 곱하기 델타 X가 됐대. 가로할 필요 없지 얘는. 선생님 수업을 0.8배속으로 들어본 적 있니? 잠이 잘 오더라고. 잠이 아주 잘 오는 목소리로 나오더라고. 자, F1X 더하기, 내가 들어보니까 잠이 오더라. F2X, 컨텐츠를 바꿀까봐. 불면증을 위한 물리학. 들으면 5분 내 잠이 옵니다. 그거. 자, 이거 곱하기 델타 X라고 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내. 두 녀석을 합력을 구해봐. 합력을 구할 때 평행사 변형법 쓰는 거지. 이게 두임의 아이쿠 삐뚤어졌다. 이게 두임의 합력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이 합력의 X 성분은 얼마가 되지? 합력의 X 성분은 얼마가 돼? fx라고 하면 얘는 지금 요거리와 그 다음에 요거리에 해당하는 요거리 값을 합친 값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F의 X 성분이 됐으니까 F 1X 더하기 F2X라는 값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네. 맞습니까? 자, 즉 얘는 전체 fx 곱하기 델타 x야. 이 값은 뭐가 되니? 합력이 한 일 w 합이라고 하자. 이해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합력이 한 일과 분력이 한 일은 서로 어떻다? 같대요. 그럼 실제 계산에서는 합력이 한 일을 계산해서 일을 구하는 게 편할까? 합력부터 구할까? 아니면 분력이 한 일을 더해서 구하는 게 편할까? 실제 계산은 분력이 한 일을 더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합력을 구하는 게 벡터의 합성이다 보니까 귀찮아. 그래서 여러 힘이 작용했다면 각각의 한 힘들이 한 일들을 모두 합해서 전체 일을 구해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힘과 변이의 관계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힘과 변이의 그래프. 채원이 지난 시간에
시간에 왔니? 왔나? 봤니? 안 왔어요. 안 왔어? 오늘은 딴 학원이지 채원이가. 응? 너희들이 아니 2학 3학년 애들이 하도 마이크를 부셔갖고 마이크를 새로 또 샀어. 알리에서 엄청나게 싸게 파는 게 있어서 써보려고 새로 샀어. 배터리를 주문했는데 언제 온다는지 아니? 6월 14일? 6월 24일? 참 대박이야. 근데 발송됐음이라고 써있어. 누가 지게에다 메고 걸어오나 봐. 그래갖고 북한 접경지역까지 가갖고 북한을 넘어가갖고 휴전선 통해서 오나 봐. 안 그러고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어. 걸어서 배달하는 분이 차를 잃어버려서 걸어서 하나? 등에다 다 지고. 중국 애들 가끔가다 유튜브 보면 차에다 무식하게 찐 거 실은 거 봤니? 와 멋있어. 5년 만에 처음이야 이런 학생. 내 쿵소리 못 들었니? 지훈이만 봤니? 봤어? 봤어? 딴 사람 못 봤지? 뭘 봤는데? 자, 옛날 형인데 지금 이제 대구 가고 졸업한 형인데, 야씨, 그 형이 키가 180 몇이야. 검단중학교. 수업하는데 서서 할게요 해놓고서는 애가 졸리니까 막 주체가 안 돼갖고 벽에다 머리를 탁 서서, 그것도 한 이 정도 떨어져 있다가 막 밀려가서 땅 엄청 세게. 그래갖고 수업 중단했어. 안 깰 것 같아서 수업 중단했다고. 자, 두 번째, 졸리면 자야 돼. 효과 없어. 자 이 새끼야. 자기만 해봐. 시온이 자기만 해봐. 어? 너 오늘 졸거나 자면은 다음 평가서 어떻게 쓰여질지 알지? 물리시간 내내 잡니다. 선생님은 과장법을 좋아해서. 자, 힘과 변이의 관계 그래프를 보자. 와 씨. 자, 힘과 변이의 관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책 좀 보면서 해. 그지 같은 놈아. 시온이 저거 요즘 왜 이렇게 저거 미운 5살 돼가? 시온이 잘했었어. 애가 중간에 바뀐 것 같아. 얘가 물들여놨지. 얘 3명이 너 물들여놨지. 난 제일 잘못했어. 현우야, 너도 저 3명이 물들여놨지. 둘이가 되게 착실하게 들어왔어. 근데 기존에 있던 애들을 만나던 애들이 변화가 된 거야. 쉬는 시간에 엄청 시끄러워졌지. 둘이. 아니, 이 둘이 나중에 들어왔는데 착실했어. 근데 얘는 엄청나게 똑똑했었거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은 공통점이 다미하고 겸이밖에 없네. 응? 되게 조용하고 착실했었는데 얘는 한 2달 만에 바뀌었고, 얘네 한 달도 안 됐니? 가식적이었구나. 이 둘은 한 6개월 만에 애들이 싹 변해갖고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돼버렸어.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겸이는 결석했는데 담이의 영향을 받았구나. 응? 류담이라고 알아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가 하나 있어. 너네 같은 학년. 아니 유담이. 유담이라고. 마이크 뽑으면은 음성이 개음성밖에 안 들어가. 너? 뭐? 진짜 열심히 해도 될 수 있을까 말까 한 게 과학고, 영재고 입학이야. 좀 열심히 해.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야. 선배 중에 지금 1학년, 2학년이어야 되는 선배가 있지. 3학년 올라가야 되는. 지금 3학년이구나. 3학년인 선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치는데 엄청나게 애가 여학생인데 명랑하고 똘똘해. 물 문제도 되게 잘 풀어. 내 부모님이 한건 욕심이 생기셨나 봐. 그래갖고 서울로 강남으로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지. 2학년 여름방학쯤 지나고. 그러더니 영재학교 떨어졌어. 대전 썼는데. 그리고 우왕좌왕 하다가 진곽을 썼는데 진곽도 떨어졌어. 그래갖고 그냥 일본고등학교 그냥 갔지. 근데 그 친구 동생이 있어. 그 녀석도 엄청나게 시끄러. 그때는 마이크 안 쓸 때인데 누나 때는 마이크를 안 쓸 때인데 이 친구도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영재학교 썼나? 아무튼 과학고도 안 되고 하늘고까지 갔는데 하늘고도 안 됐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어떤 친구들은 운빨이 좋은지 하나 했는데 되는 애들도 있어. 네가 영재학교 어떻게 됐어? 그냥 뽑아줬어요 하는 애들도 있었어. 그것도 한과형. 네 수준 갖고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뽑아주던데요. 근데 절대 그게 안 되는 학교가 경기과고하고 서울과고. 여기는 시험이 엄청 철저하거든. 겸이가 지난번에 갖고 온 시험지가 서울과고하고 경기과고 문제 짬뽕된 문제야. 인천영재학교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안 내. 서울과고는 그냥 문제 다 학과목 푸는 거거든. 경기도 학과목 풀다시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 못 풀어. 선행이 안 돼 있으면 못 풀게 돼 있어. 이런 거 막 나와. 중학교 과정에 있는데 되게 심화시켜서 막 나온단 말이야. 공부를 철저하게 해두는 게 스스로를 위해서 도움이 클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힘 F가 일정하다면 자, 특별한 만큼 S까지 물체가 이동을 했다면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는 뭐에 해당하지?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는 뭐에 해당합니까? 자, 얘는 F 곱하기 S잖아요. 사각형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바로 1이 돼버린대요.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의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한다? 1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이게 1을 의미한대요. 자, 한편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면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면 자, 얘가 마구잡이로 이런 식 형태로 돼 있대요. 자, 이때 특별한 시각이 되었을 때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의 의미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이 넓이의 의미가 1이야. 근데 이 넓이를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치? 이 울퉁불퉁한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가장 비슷하게 구할 수 있을까? 그 분구적법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얘는 이렇게 적분, 얘는 이렇게 해줘.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특정한 델타 S 구간을 여기 S야 소리 델타 S 구간을 특별한 높이로 잘라보는 거야. 여기가 F1 여기가 F2 이런 식으로 잘라봐. 잘라보게 되면 얘는 부족한 부분과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뭘 계산해 줄 수 있어? 넓이를 계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사각형의 넓이가 돼 버릴 거야. 그렇다면 얘는 전체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네. W라고 하는 것은 F1 곱하기 델타 S1 자 더하기 F2 곱하기 델타 S2 더하기 똔똔똔 FI 곱하기 델타 SI 더하기 똔똔똔 F 마지막 N 곱하기 델타 SN이다 라고 써줄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거는 참값일까 근사값일까? 근사값. 왜냐하면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사실은 변하는데 그냥 평균적인 값으로 쓰다 보니까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의 면적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일반적인 기호를 일단 쓰면 F는 I는 1에서 N까지 FI 곱하기 델타 SI라고 써줄 수 있죠. 합교지. 네. 에어컨? 틀어 그럼. 에어컨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여러분들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틀어야 될지 말지 결정 못 하겠어. 청소했다고 하면은 내가 틀어줄게. 그리고 이 강의실이 에어컨이 그렇게 시원한 강의실이 아니야. 틀어놓으면 더운 강의실, 따뜻한 바람 나오. 젠가가 따뜻한 바람 나오나? 자, 안 돼요. 자, 그러면 얘 참값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얘를 실제 값에 근사해서 계산하려면 델타 SI를 엄청나게 작게 자르면 되겠죠. 델타 SI의 크기를 0으로 할 때 그때의 힘들과 델타 SI 값을 모두 곱해서 합해준 결과가 된다라고 해. 리미트 시그마를 반복적으로 계속 쓴단 말이야. 귀찮잖아, 그치?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쓰게 되는 경우 우리는 아주 특별한 기호를 도입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해? 이거를 적분기호라고 해. 인테그랄 F 얘는 X에 따라 S에 따라 변하는 값이고 곱하기 ds다 라고 써준대요. 이게 적분의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쪼개서 나타내는 이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해? 구분구적법이라고 해. 나중에는 이 구분구적법을 변화시켜서 심슨의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 그 밖에도 몇 가지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해본 결과 실제 수치 해석을 이용해서 적분을 계산할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심슨의 공식이었던 것 같아. 네? 이거? 적분? 중학교 과정까지는 필요 없는데 과거 1학년 과정에서 꼭 필요해. 1학년 2학기 때부터. 1학기 때는 맛배기로 그냥 해주는 선생님 계시고 안 해주는 선생님 계시는데 2학기 때는 자유자재로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물리에서 사용하는 적분이 제한적이야.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연습을 하면은 금세 알 수 있을 거야. 금세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 학원서는 하지 말라 그래 갖고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통 3학년 들어갈 때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보통 대학물리 과정 해주거든. 선생님 하고 날 때는 항상 그랬어. 그리고 학기 중에 내신하면서 문제 위주로 해갖고 대학물리를 다시 봐주고. 이 학원서는 다 해주면 애들 안 나와요. 그래갖고 안 해주고 있어.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거지. 선생님 송도에서 수업할 때는 다
다 해줬어. 다 해주고 갖고 가서도 안 나가던데 나간 애가 딱 하나 있어. 걔는 왜 나갔냐면 다른 애들은 다 인곽인데 걔 혼자만 진곽됐어. 걔가 진곽의 신이 되고자 진곽에 갔어. 인곽 가면은 친구들 보면 자기가 중간 정도밖에 못할 것 같잖아. 자기가 중간밖에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자 진산의 신이 되고자 진산 갔어. 내 신이.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학교 교과 과정이 진곽이 워낙 튼튼해져 갖고 인곽보다 오히려 내신 과정이 물리로만 볼 때는 훨씬 더 튼튼해졌거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역량이 진곽 선생님들이 선생님 볼 때는 판단할 때는 진곽 선생님 역량이 인곽보다 조금 좋아졌어. 옛날에는 비슷하셨는데 최근 연도에 진곽 선생님들이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지셨어. 공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학교 교과 과정 탓이 커. 학교 교과 과정 탓이 커. 진곽도 요즘 인곽한테 대학 입시는 그렇게 밀리진 않아. 옛날에는 한 수 접어줬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한 선배가 인곽 가면 중간에서 중상위 정도 할 정도인데 진곽으로 가니까 불멸의 1등. 철옹성. 아무도 그 벽을 넘지 못한다. 생각해봐.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선생님 물리화학 가르쳤으니까 물리를 일반 물리 다 끝냈어. 그 다음에 걔는 들어갈 때 대학화학까지 다 끝냈어. 그래놓고 입학하니까 적수가 별로 없지. 그 차이가 있지. 자, 일부러 그래서 그런 반을 막 열었거든 쌤이.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너네 배우는 이 책이 가장 안정적인 책이거든. 물리책으로 왔다 갔다 안 하고 반복적이지 않고 실제로 지난 교과 과정이나 우리 물리 현행 교과 과정 하이탑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동량 보존이 원, 투에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원에서 가르치고 나중에 투에서 또 가르쳐야 되는데 넘어가기도 아쉽고 그래갖고 또 가르치고 그럼 단원이 중복되는 단원들이 많이 생겨. 체계적이질 못해 책이. 그 다음에 원에서 건너뛰자니 애매하고 투에서 또 자세히 해주자니 또 애매하고 이거 했어 하고 넘어가면은 왠지 안 한 것 같고 자꾸 책이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나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자. 자, 이쪽은 자 변이 x라고 쓸게. x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해서 x라고 할게. 이쪽에 힘 그래프가 있어. 자, 이 변이와 힘 그래프가 비례한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지? 힘이 변이에 비례하고 있는 관계 그래프네. 어떤 경우에 이런 식을 쓸 수 있지?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까? 응? 이거 준혁이가 알 것 같아 왠지. 응? 아씨 코가 왜 가려워? 그 얘기를 하더라.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코를 만지게 된대. 클린턴이란 미국 대통령이 있었지. 그 사람이 인터뷰할 때 또는 기자회견할 때 코 만지면 다 거짓말이래. 되게 웃기지 않니? 근데 우리 거짓말할 때 코와 연관된 아이 하나 기억나지? 피노키오. 피노키오가 그거래.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잖아. 근데 사람이 거짓말할 때 코 만지면은 상당히 많대. 거짓말할 때 코 만진 사람이 코를 만지면은 어떻게 돼? 여기 모세혈관들이 자극을 받아. 그래서 코 크기가 좀 커진대요. 코 크기가 커진대. 되게 웃기지 않니?
넌 이미 커? 헉, 그러다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응? 인규. 그거는 저 포비아 그냥 포비아. 인규. 왕코. 코가 이렇게 안 자라고 옆으로 자라는 거야. 얘 졸리래요. 자, 어떤 얘가 있지 이거? 등속도. 아이, 지훈이가 안 거 같아. 답 얘기해봐, 지훈아. 어? 아니 또 무슨 운동이지? 겸이. 현우. 어쩜 이러지? 탄성력이 작용하는 경우잖아. 탄성력이 작용할 때 F는 뭐라고 썼어? KX라고 썼단 말이야. 이때 X가 바로 뭐야? 이 기울기가 되겠지.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라고 불렀던 값이야. 기억나요? 이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했지? 후계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특별한 위치가 될 때까지 물체가 갖게 되는 그래프의 넓이를 볼게. X면 여기 힘은 KX가 되겠지. 자, 이 그래프의 넓이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크기가 바로 1의 크기가 됩니다. 1의 크기가 됐대요. 그렇다면 이 1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면 삼각형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지.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kx 곱하기 x. 그래서 얘가 뭐가 돼? 2분의 1 kx의 제곱이야. 또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이렇게 구하지. 2분의 0 더하기 kx라는 값 곱하기 x가 돼서 얘는 얼마?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힘과 변에 관한 그래프 관계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 자, 계속해서 일률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일률. 파워가 나왔어. 완전히 힘이 파워니까. 저기 이재명이냐 원희룡이냐? 재명. 재명이? 원희룡하고 사진 찍었어. 너 국힘이야? 천수? 아. 야, 요즘 이천수하고 원희룡하고 다니면은 원희룡 쳐다보지도 않고 이천수만 사진 찍는다며? 그랬어? 어? 뭐라고? 이천수가 3번이냐고? 9번. 어? 9번이면 대한축구당. 이천수 축구 선수인 거 몰랐어? 손흥민이 축구 선수인 거 알아? 이거는 진짜 이강인. 박지성은? 박지성까지. 김남일, 황선홍, 그 차범. 차범근, 차두리 알죠? 이을용, 이영표, 영표는 잘생긴 사람 안성환이었나? 안정환. 야, 2002 월드컵 때 수비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김남일을 모른단 말이야? 수비형 미드필더였는데. 축구에 관심이 없어? 저 운동을 잘 싫어요. 저 성악 좋아해요. 리치아르 등박스의 이용사는 싫어요. 파? 너 개딸이야? 리치아르 파? 개딸.
되게 웃겼어. 그 대통령이 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정치인들이 자기가 시장을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 그 다음에 이 정치인들 조용히 해 새끼야. 정치인들 버스 기본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하철 기본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우리하고 다른 세계 사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윤석열이 그랬대. 대파 한 단에 대파 한 단에 뭐 875원이라고 써놨대는데 사실은 대파 한 단에 875원짜리는 없어진 지가 한 20년도 전이야. 보통은 한 단에 뭐 단도 크기에 따라 다 달라. 단도 크기에 따라 다 다른데 옛날에는 큰 단으로 팔았거든. 큰 단으로 팔면 선생님 어릴 때도 아니다. 한 20년 전쯤에는 대파 한 단의 계절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2, 3천 원 정도 했단 말이야. 근데 비싸면은 이게 8, 9천 원까지 가. 근데 요즘은 1인 가정이 되게 많잖아. 그리고 집에서도 반찬 많이 안 해 먹잖아. 조금씩만 해서 그때그때 먹고 말잖아. 반찬 똑같은 거 한 일주일 내내 먹어봐. 지겹지? 응? 어제 먹은 고기 또 먹고 그 고기 또 먹고 먹고 뱉고 이러니? 응?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시끄러 이 그지 같은 새끼들아.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마트에 가면은 파 2개 묶어 놓고 팔고 막 이래. 대파는 특히나 뭐 크게 많이 안 쓰이잖아. 쪽파라고 그래서 작은 파는 그것도 요즘 소묶음으로 많이 팔거든. 1인 가정이 워낙 많아갖고. 그래갖고 대파나 쪽파는 다듬어 놓으면 오래 못 가. 물에 닿으면 물러버리기 때문에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소량으로 판매한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대파 2뿌리 넣어놓고 875원 해놓은 것 같아 마트에서. 응? 그럼 그거 보고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긴 해. 파리바게뜨 가서 단팥빵 하나 사면 얼마야? 세일해서 1200원이야. 요즘 세일하고 있어. 세일해서 1200원이란 말이야. 빵값도 지금 2,000원 된 지가 오래됐어. 응? 그런 걸 정치인들이 알까? 몰라. 개뿔 어디서 책 보고서는 보좌관들이 이거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그러니까 제발 뭐 대통령이 뭐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아유 그렇게 무식해서 그래. 그건 모르는 거지. 무식한 건 아니야. 물정을 모르는 거지. 근데 이재명도 사실은 몰라야 돼. 윤석열은 평생 검사만 해갖고 자기가 해먹는 밥보다는 사먹는 밥이 워낙 많았으니까 몰라야 되는 게 거의 정상이고, 이재명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맨날 퍽가갖고 사쳐먹어갖고 얼마나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 응?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누굴 욕해? 응? 요즘 또 히트 치는 사람 있잖아. 저기 안산에 가면 아니 안산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이상하게 받았어. 원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당장 학원을 내겠다. 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겠다.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아니라 사채업자한테 가도 대출 해줄까? 안 해줘. 대출 뭘 믿고 해줘? 담보가 있어야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은 아주 대단하게 받았지. 딸이 대학생인데 홈쇼핑인데 그냥 일반 홈쇼핑이 아니고 왜 집에서 물건 싸놓고 파는 사람들 있잖아. 불법 아니지. 일반적으로 인터넷 통신 판매업자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바지 사거나 뭐 빤스 사거나 양말 사거나 할 때 주문을 하게 되면 그게 큰 홈쇼핑에 연결된 게 있고,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자기가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자기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소호라고 하나? 자기 집에서 물건 정리해 갖고 그 택배만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대출? 선생님 생각에는 1000만 원도 안 해줄 것 같아.
응? 아무리 신용도가 좋아도 그런 사업 갖고는. 근데 무려 11억이나 대출을 받았대. 해주지 않아. 일반 사람들이 가서 나 11억 대출해주세요. 제도 해줬는데 왜 나 안 해줘요? 그럼 미친 새끼. 경비 끌어내세요 하고 끌려 나간단 말이야. 업무방해죄로. 응? 근데 뭔가가 있으니까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갖고 아빠가 아니야. 그거 갖고 그 사람이 집을 사는데 잠실에다, 서울 잠실에 재개발 가능성 있는 아파트를 사는데 그게 현재 시가가 40억 정도가 한대.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다가 보태라고 보니까 매물이 잘 안 나오니까, 보태라고 하니 보니까 돈이 부족했나 봐. 그거를 사채업자 돈을 썼대요. 사채업자는 이자가 사채 써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못 봤거든. 응? 왜 돈이 급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 100만 원도 구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 사회에 되게 많아. 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럼 빌렸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되니? 그런 경우 뉴스에 나오잖아. 10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붙어갖고 그게 몇십억 된 사람도 있어. 얘네들이 100만 원을 빌리면은 갚아야 되는 돈이 약 200만 원, 1년 기준으로 약 200만 원을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100만 원도 없어서 꾼 애들이 200만 원 갚기가 쉬울까? 그건 불가능에 가까워. 나중에 보면 그게 불법 사채가 돼갖고 돈이 어마무시하게 붙어 있거든. 더 웃긴 게 이 사채업자 새끼들, 내가 딱 100만 원 필요하지. 100만 원을 빌리지. 그럼 선이자를 떼. 먼저 이자를 떼고 준단 말이야. 그건 80몇 원밖에 안 돼. 응? 그 사람들이 없어서 빌린 사람들인데 아무튼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갖고 집을 샀대요. 그리고 안 되겠으니까 딸 이름으로, 그것도 아는 사채업자니까 이자를 좀 적게 받았겠지. 딸 이름으로 대학생인데 아까 인터넷 통신 사업 사업증을 따낸 거야. 사업하겠다 신고하면 다 주거든, 허가증을. 근데 이거를 담보로 해갖고 물품 구매 대금해갖고 11억을 대출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그 중에 상당액을 부채를 갚고 상당액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딸이 유학 가버렸대. 사업도 안 하고 6개월 뒤에. 이게 합법적인 대출이니 불법적인 대출이니? 내가 보면 불법이거든. 법을 국회의원 하겠다는 애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 선생님은 옳지 않다고 봐. 그런 면에서 이재명 씨도 이번에 나오면 안 됐어. 차라리 한동훈이처럼 다 총괄하고 내가 다 다니면서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했던가. 조국이도 마찬가지야. 조국은 연말에 3심 결판이 날 거야. 근데 틀림없이 징역형이거든.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 1심이 있고 지방법원에서 하고 2심 고등법원에서 하고 3심이 대법원에서 하는데, 보통 1심, 2심은 그 죄에 대해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는 그런 재판이 되고요. 대법원은 그 판결이 혹시라도 잘못된 판결은 아닐까, 유죄다 무죄다 가리는 것보다는 이 판결이 뭔가가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 형량이 오를까 틀릴까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많대. 근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원심하고 2심을 다 뭉개버리기가 조국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럼 깜빵각이야.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법을 갖고 좌지우지하는 세상은 아니어야 되잖아. 물론 판사 검사도 잘못되면 다 깜빵 보내야 되지. 정치인도 예외일 수는 없고 일반인도 예외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겸이가 지나가다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쳤어. 절도죄야. 근데 지금 촉법소년을 벗어났어. 절도죄로 가지만 초범이고, 그러면 경찰이 아마 불기소 의견으로 안 넘길 거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훈방을 할 거야. 근데 두 번째 훔치지. 그러면 전과가 있잖아. 전과가 있으면은 얘를 소년법원에다가 재판을 맡겨. 대개
재범인데다가 재범의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만약에 했다? 그럼 소년성취인데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거야. 근데 세 번째 만약에 그랬다? 그럼 구속이 된단 말이야. 구속이 돼버려. 근데 뭐 여기 이재명 씨는 이미 음주 전과 여러 번 있고, 또 거쳐, 또 일베야? 일베? 또 그 다음에 뭐 대장동에다 뭐다 막 되게 무지 많잖아.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옳지는 않은 것 같아.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함과 상식이라는 말이 전혀 맞질 않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도 있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관계된 게 아니고 부인이 상당하게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어. 그래갖고 부인이 검찰에 송환되기, 이제 송환장을 받고 이제 소환돼야 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직전 며칠 전에 자기 목숨을 버렸지. 항상 권력자는 권력자 자신의 문제보다 주변 사람들 문제가 많거든.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뜻이야. 근데 노무현보다 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 옛날 정의당의 국회의원 했던 분인데 노회찬이라는 분이 있었거든. 이분이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회의원에서 낙선이 됐어 나중에. 근데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직업이 따로 없잖아. TV에 자주 나와서 뭐 패널이나 뭐 요즘이나 막 뉴스 패널 되게 많이 나와갖고 그거 갖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고 돌아갔네.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망칠 수 있는 친구들이야. 다 비웃고 심각한 사람 죽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노회찬이라는 분이 친구한테 정치 자금이라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후원금을 받은 거야. 직업이 없는데 가정에서 관리비 낼 돈조차 없었다고 하니까 친구가 그냥 야 내가 너 생활비 줄게 하고 3천만 원인가를 줬대. 근데 나중에 그게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검찰 수사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 워낙 깨끗한 정치를 주장했던 분이거든. 정치는 깨끗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인데 그냥 바로 옥상에서 투신하셔갖고 돌아가셨지. 그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저께 송영길이라는 사람, 당대표 되려고, 이 동네 원래 국회의원 했던 사람, 당대표 되겠다고 돈 뿌렸다가 걸려가지고 깜빵 들어갔는데 무슨 푸른 소나무 당인지 무슨 당 만들었잖아. 푸른 소나무? 생각해보니까 청솔이네. 옛날 담배 이름입니다. 그래갖고 이 백솔, 청솔, 적솔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가갖고 그 자기 선거 홍보물 영상을 내보내더라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정치인일수록 더 깨끗해야 돼. 근데 소위 말하는 진보 정치인이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깨끗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진보지. 보수라는 사람들은 이게 얘기가 상당히 그런데 보수라는 사람들과 진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표현에 적합하지 않아서 진보다라고 하면 뭐가 진보야? 자꾸 새로 혁신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이런 게 진보잖아. 보수라는 건 뭐야? 옛 것을 지키는 거야, 자기 거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전혀 안 맞아. 왜? 양쪽 다 보수야. 양쪽 다 보수야. 보수가 있고 진보는 진짜 보수고. 그러니까 양쪽 다 보수야. 지 것만 지키려고 해. 지금 나가서 막 떠들면서 돌아다니지. 온 지역마다 온 나라가 다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선생님 볼 땐 맞아 시끄러워. 국민을 진정 조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한 명이라도? 내가 볼 때는 없다. 개수중학교 엄청 시끄럽지.
애들이 시끄러워가지고 거실로 기입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게 의식해 지내면 뚫거든요. 아, 진산도 요즘 장난 아니지. 너네 학교 때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그래서 난 소리 없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어. 인터넷 충분히 발달되는데 왜 길바닥에 마이크 켜놓고 돌아다니냐고. 노래, 야씨, 만약에 블랙핑크 나와서 노래 부르면 듣겠다. 찐이야 맨날 이 동네. 걔 뭐야? 난 가뜩이나 뽕짝도 싫어 죽겠는데. 이상한 나라야. 너네 때는 진짜 현명한 생각으로 현명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뽑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정치인들은 다 썩었어. 선생님은 원래 무정부주의자고 국회 무용론자이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무당파예요 원래. 무당집에 다녀요. 교회도 아니고 무당집 다닙니다. 세계 정부 세우라고? 야, 세계 정부 세우면 러시아도 5일 동안 투표하는데 한 달 동안 투표해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자, 일률이라고 하는데 일률은 영어로 P라고 써요. 맞아요, 파워예요. 파워예요. 옛날 가르쳤던 형 중에 하나가 힘은 F야 그랬더니 왜 F야 그랬더니 파워. 야, 이 그지 같은 새끼야. 이게 어떻게 파워냐? P가 파워지. 사용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자, 일률이라는 것은 일의 능률이야. 일의 능률. 자,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능률을 따지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진지 일률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률은 말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야.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일이 같은 만큼의 일을 하더라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일의 능률이 좋은 거야. 반면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일을 할 때 일의 한 양이 많을수록 일이 좋은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는 게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 불리해요. 월급이 똑같더라고. 응? 그럼 같은 양의 일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할수록 나는 유리하네. 왜? 일을 조금 하고 월급 똑같이 받으니까. 응?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기업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 선생님은 선생님은 원래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안 다니고 에스모 그룹에 갔거든. 그래서 반도체 회사를 다녔는데 이 근무 시간이 거의 살인적이야. 항상 달력을 보면 삼성의 달력은 월화수목, 요즘은 아니지만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 일이야. 그래서 휴일이 한 달에 2번 쉬어. 그리고 매일 근무 시간이 공식적인 근무 시간 8시 반부터 저녁 5시 40분인가 50분까지야. 근데 이 회사는 선생님 하루 일과를 보면 하루에 7시 30분에 기숙사에서 기상해. 8시부터 7시 30분부터 보통 닦고 준비하고 나가서 식당 들려서 밥 먹어야 돼. 그때 선생님이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 있어갖고 아침을 안 먹고 그냥 8시까지 출근해. 천천히 닦고 걸어서 가면은 8시야.
8시에 출근을 해갖고 8시 20분에 출근을 해. 보통 8시에 출근하는데 일과 시간은 8시 20분부터 일과가 시작돼. 8시 20분에 그룹 조회를 해. 회사 내 방송국이 있어. 그래갖고 그룹 동향을 뉴스로 방송을 해줘. 뭐 이건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방송을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8시 30분부터 부서 회의를 해. 과 회의. 이 과회가 길어지면 11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30분 정도 걸려. 그러면 9시부터 잠깐 중간에 커피 브레이크 담배 한 대 피고 9시부터 약 10시까지 팀 미팅을 해. 팀 부서 이제 우리 팀 회의. 이제 업무 분담, 그다음에 업무가 얼마큼 추진되어 있는지 이거를 다 비교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10시쯤부터 라인에 들어가. 라인은 반도체 생산 라인에 가갖고 그 공정 밤새 있었던 일 같은 걸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 내가 맡은 파트에 일을 확인하거나 테스트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보통 선생님이 1시까지 근무하고 나와. 보통 사람들이 이 회사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점심시간이 12시에서 2시까지야. 이 중에 1시간을 선택해서 먹는다고. 아 미안해, 3시까지야. 선택해서 먹어, 1시간만. 근데 2시에 가서 밥 먹으면 여자 기숙사 가서 밥 먹어야 돼. 귀찮잖아. 큰 식당은 그때 쉬어. 그러니까 보통 1시쯤에 나와갖고 밥 먹는데 한 30분 정도가 걸려. 그래서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와갖고 오후에 할 일을 또 정리해. 그럼 2시에 라인에 또 들어가. 몇 시까지? 5시까지. 그래서 이때 있었던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나와갖고 사무실에서 다 정리해. 그래서 5시 30분부터 6시쯤까지 저녁 식사를 해. 안 먹는 날도 있고. 그래갖고 들어와서 그날 상황들을 또 대리한테 보고를 해. 대리한테 보고하고 서류 정리하고 7시쯤에 또 라인에 들어가. 그럼 정상적으로 퇴근한 사람들이 10시에 퇴근하거든. 10시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딴 사람들이 쓴 인폼노트를 확인하려고 10시에 또 나와. 나와갖고 인폼노트 확인하고 10시 30분에 다시 라인에 들어가. 라인에 들어가고 새벽 2시까지 또 테스트 같은 거를 해. 2시에 나와갖고 2시 30분까지 그날 내가 했던 내용들을 딴 사람들도 공유해야 되잖아. 인폼노트를 적어주고 2시 30분에 퇴근해. 그래서 천천히 걸어오면 3시에 기숙사에 도착하거든. 그럼 샤워하고 뭐하고 하면은 3시 정도 돼. 그리고 자면은 7시 30분에 또 일어나갖고 하루, 이게 매일 이렇게 반복이 돼. 신기하지? 이렇게 1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래, 돈은 많이 주지 않았어요? 돈은 다른 본사에 있는 친구들보다 2배. 쓸 데가 없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대학원 때 그래갖고 수지 맞았지. 집에 돈을 찾아갖고 와갖고 책갈피마다 돈을 넣어놨거든. 근데 나중에 책갈피 어디 넣었는지 모르잖아. 근데 어느 날 막 공부하다 보면 돈이 나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책갈피에 넣다 보니까 그 돈을 찾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게 돼. 그 돈이 한 3년 나온 것 같아. 대학원 다니는 내내. 얼마나 많이 꽁쳐뒀나. 자, 그래서 이게 일률이다. 자, 하지만 물리에서 일률은 같은 시간 동안에 한 일을 많이 할수록 일률이 좋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때, 그럼 일률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친구들 땡땡이 엄청나게 피는데 월급 똑같더라. 대박이지 않니? 어디 가서 짱밖에 자는데도 막 월급 나오더라고. 대신에 이제 선생님은 부장하고 워낙 친해갖고 부장이 잘해줬어. 능력 인정.
부장이 능력 인정해 주니까 뭐 진급하는 건 크게 문제 안 됐는데 그냥 세상이 재미없어서 때려쳤지. 진급하려면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 자, 일률이란 걸린 시간분의 한 일의 양이야. 단위는 어떤 단위를 써야 될까? 일의 양은 줄이지.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야. 줄 퍼 세컨드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라지 W하고 뭐라고 읽어? 와트라고 읽어줘요. 야, W 더럽게 많이 나온다 이 단원. 첫 번째 문 W, 일이 W였지. 걔는 기호야. 기호. 또 W가 하나 더 있었어. 무게도 W 써. 선생님은 거기에다 W 무라고 써주는데 상당히 많은 책들은 스몰 w나 필기체 W 이용해서 무게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 걔도 기호야. 얘는 W, 와트라고 읽어주는데 얘는 단위야. 숫자에다가 붙어야 되는 값이야. 기호가 아니고 단위다. 그래서 W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랑 같이 쓰면 헷갈려. 단위 숫자가 앞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일은 단위가 줄이지. 기호로 쓰면 W라고 웍이라고 쓰지만 일률의 단위는 P고 단위를 쓸 때는 와트 W를 써주니까 구분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숫자 뒤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W, 60W 어디서 들어왔지 이거? 100W, 60W, 200W, 1000W 전기에서 들어본 거지. 전기에서의 일률이 바로 전력이거든. 그게 바로 일률이야. 전기에서의 일률이라고 한다. 자, 이때 일률 P는 대문자 P를 쓰는데 T분의 W라고 써주고 있다. 얘는 사실 평균적 의미를 갖고 있죠. 평균의 의미를 갖고 있어. 평균 일률은 전체 시간분의 한 일의 양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은 평균 일률 개념만 알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자, 단위는 와트 또는 줄 퍼 세크를 쓴다. 똑같은 형태로 W는 또 뭐라고 합니까? PT라고 써줄 수 있다. 전력 곱하기 시간을 우리 일률이라고 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률의 단위 아마 여기까지 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일률부터 새로 설명해 줄게. 자, 일률의 단위는 자, 뭐라고 써요? W라고 와트라고 써요. 그래서 1와트라는 일률은요. 1와트는 1초 동안 한 일이 1줄일 때, 자, 이때의 일률을 우리는 1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와트는 뭐가 되지? 1줄 퍼 세컨드가 되겠죠. 1줄 퍼 세컨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1kg 미터 퍼 세크의 세제곱이다. 제곱미터의 세제곱이다 라고 쓰는 단위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자,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도 있어요. 미안해. 킬로그램 힘 미터 퍼 세크야. 이런 단위도 있어. 중력 단위야. 그래서 1kg 힘 미터 퍼 세크는 자, 뭐라고? 얘는 9.8 와트라는 값이 된대요. 또 마력이란 단위가 있어요. HP, 홀스파워야. 마력이란 단위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세계 표준은 735와트야. 세계 표준. 근데 세계에서 또 중요한 나라는 미국, 영국이지. 746와트를 써. 우리나라는 어떤 걸 쓸까? 자, 746와트를 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률부터 새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숙제는 시험 대비니까 일단은
넘어갈게. 원래 다음 주 목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숙제였거든. 그 앞쪽에 우리 운동량 보존 쪽. 근데 그게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가 있어서 이거 못 샀어. 너 지금 내가 책 빌려줄 테니까. 마력이 뭐예요? 짱구의 옛날 PX가. 연우야. 여기부터. 전현우. 말고 시간을 여기 안녕 말고. 아가 누가 들어오래? 여기도 했잖아.